네, 서울이 품고 있는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보는 시간, 서울 공간 산책입니다. 홍익대 건축학과 조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촌에 위치해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떤 곳인가요? 근데 두 분 서초는 어떻게 자주 가보시긴 하셨는지? 저는 서촌 못 가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저도 방송 전에 제가 여쭤서 알았는데 통이동에 위치한 대림미술관을 제가 갔었는데 거기가 서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는데 그럼 저는 서촌을 가본 거네요, 교수님. 뭐 거의 입구까지는 갔다 오신 것 같긴 네. 한데. 근데 모르고 간 것도 간 건가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가봤습니다. 네. 뭐 보통 그 경복궁의 서측에서 인왕산 그쪽으로 보통 네. 동네들 참 많은데요. 그걸 아울러서 뭐 서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서촌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제 골목길을 걸으면 이제 골목에 따라서 뭐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삶의 공간을 만나볼 수 있는 게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어떤 골목길은 정말 이게 시간의 단면이 아닌가 싶은 아. 그런 다양한 것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서촌의 시간을 제일 잘 담고 있는 그 이상의 집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상이라고 하면 이상의 날개로 알려진 그 시인 이상을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왠지 오늘의 공간은 정말 낭만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레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신축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 현황을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새로움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그리고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덧대어진 서민적인 삶의 흔적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이제 많이 고민을 했고, 도시하고의 만남에 있어서 그러니까 닫혀진 집이 아니라 열린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그게 행사시에도 필요하고 평상시에도 그런 문턱이 높지 않은 집으로 의도가 되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바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덧대어진 철제 빔들이나 근대적인 요소 속에서도 어떤 눈에 띄지 않게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마감을 한 상태이고, 굉장히 묵직한 철문을 이렇게 천천히 밀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밖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어둡고 빛 한 줄기만 딱 들어오는 그런 좁은 방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상 김혜경이 살았던 쪽방과도 같은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발코니에 올라갔을 때 마당 너머로 굉장히 오래된 한옥 지붕이 보이고, 그 지붕 너머로 서촌의 풍경이 보이고, 그 너머로 이제 이상이 어쩌면 먼 옛날에 올려다봤을 서촌의 하늘이 보이고, 이런 여정을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해 볼 수 있는 네, 이상의 집을 소개한 공간 사람 영상 보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뭔가 이 한옥의 느낌이랑 현대적인 느낌이 공존한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인상적이네요. 네, 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영상에서도 그 잠시 소개가 됐지만 80년 시간을 먹으면 한옥을 지나서 네. 최근에 지금 또 매끈한 그 노즈 콘크리트 그 건물 2층 테라스에 서면
뭐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서촌의 시간을 온몸을 느끼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네. 또 기존 한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이상의 작품 세계를 이제 책뿐만이 아니라 공간으로 느끼게 한 부분도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이상의 집이 시인 이상이 정말 살던 곳인가요?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네. 생가는 아니고 이상의 집터에 새로 지은 한옥. 아. 그 신 이상은 실제로는 3살부터 23살까지 상당히 네. 오랜 기간이죠. 그 큰아버지 김연필의 집에서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상의 집이 지금 이상의 집이 있는 통인동 154-10번지는 바로 그 집이 있던 필지의 일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한옥은 이상이 이제 집을 팔고 난 후죠. 1933년에 이제 당시 어느 집장사가 필지를 이제 5개로 쪼개서 그 필지 중에 하나에 지은 도시형 한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좀 약간은 뭐 유머긴 하지만 그 이상이 금원과의 관계가 되게 유명한데 이제 금원과 함께 제비다방을 지었을 때 그 돈을 이제 집을 판 돈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예. 이 집이 어떤 맥락에서는 이제 자신만의 자유로운 문학 세계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조금 전에 도시형 한옥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도시형 한옥이라면 어떤 집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네요. 예, 그 일제 강점기 1930년대 많이 지어진 한옥인데요. 네. 그 도시에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대량 공급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30년대는 지금의 이제 서울이 당시 경성이죠. 경성이 확장을 하면서 이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주택 내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건축업자들이 이제 뭐 일제 강점기니까 그 쇠락한 사대부에 큰 집을 사서 집을 허물고 그 필지를 잘게 쪼갠 다음에 네. 작은 집들을 지어서 이제 되팔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북촌의 가회동도 사실 알고 네. 보면 1930년대 판 뭐 재개발 주택단지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상의 집보다는 이상의 집터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겠네요. 네, 사실 그렇기는 하죠. 네. 근데 이 집이 이상의 집으로 불리게 된 데는 참 사연이 많은데요. 뭐 실제로 이상이 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네. 지어진 그러니까요. 집이기는 하지만 또 계속 이상의 집으로 불렸고요. 네, 그러면서 또 문학도나 건축학도들이 마치 곧 가봐야 될 성지처럼 그럴 것 여겨지기도 같아요.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2003년에 이제 드디어 집이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상의 집이 이제 철거될 거를 우려한 이제 이 동네 사신 서촌 주민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김원 씨의 노력을 통해서 네. 김수구 문화재단에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의 그 기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행이네요. 예. 근데 그리고 더 이제 이게 이상의 집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2004년 9월에는 등록문화재로도 이제 지정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이상이 살던 집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일제 강점기 때 이 집이 사실은 그 분할된 필지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기록이 발견이 되면서 2008년 6월에는 이제 등록문화재 지정 취소가 되게 됩니다. 네. 또 이런 네네. 얘기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상의 집 이 터의 소유가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소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문화유산 국민신탁은 이제 그 지정이 취소되죠. 취소된 다음인 2009년 7월에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전부터 추진되던 그 이상 기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동시에 이제 재단법인 아름지기에서 이 이상 그 기념관 건립과 함께 이제 문화 프로그램을 또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제가 직접 가본 거기도 하지만 2011년 봄에 이상과의 대화라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뭐 당시 건축가와 예술가가 협업으로 집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게 보면은 계단이 철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옆에 철망도 이렇게 돼 있고요. 네네. 공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의 이상의 집과는 좀 다른 느낌인 건가요? 예, 당시에 리모델링 된 거는 이제 이 행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조성을 네네. 했던 건데 이제 뭐 문제는 이상의 집이 사실 생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허물어 버리고 이제 현대적인 이상 기념관을 이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세우려고 했던 거다. 그럼 지금은 그 이상 기념관을 세우자는 이야기가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좀 다르게 이제 된 것 같은데요. 뭐 네. 영상에도 나왔지만 2번의 리모델을 거치면서 네. 아마도 이제 한옥은 살아남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근데 저희가 당시로 조금 돌아가 보면 뭐 이 굉장히 첨예하게 건축계하고 문화계가 반반을 나눠서 좀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한옥이 훼손 상태도 참 심하고 또 이상의 상가도 아니기 때문에 허물어 버리고 이상 기념관을 짓자고 하고요. 네. 다른 쪽에서는 물론 생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80년을 버틴 그럼요. 한옥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이게 주장이 됐고 특히 주민들은 그 이상기념관이라는 새로운 건물 신축이 되면 또 난개발이 될 걸 많이 우려하면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주민 모임인 그 서촌 주거공간 연구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대대적으로 철거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쪽에서는 이상이라는 시인 자체에 네. 좀 관점을 둔 것 같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간의 가치를 좀 아무래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습니다. 의견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뭐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그 사직단 복원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한쪽에서는 조선시대 사직단의 원형대로 이제 복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사용하던 공간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도 이제 보존해야 된다 하면서 두 개의 가치관이 네. 대치된 상황이기도 했었죠. 네, 그러네요. 어찌 보면 비슷한 논란인 것 같은데 두 의견 모두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갈등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됐을까요? 예, 뭐 다행스럽게도 이상 기념관을 신축하는 쪽보다는 이제 기존물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가보니까 그 뭐 시인 이상에 관한 뭐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네. 뭐 서촌 주민과 예술인이 소통하는 그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았습니다. 뭐 제 생각에도 뭐 시인 이상을 박제하는 뭐 그런 거창 이상 기념관보다는 이런 공간이 그 정말 시인 이상이 원했던 공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서촌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인 이상을 동경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 이상의 집이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또 그걸 맞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이상의 날개로 시험 봤던 게 기억이 나면서 저도 저 공간 꼭 가보고 네.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공간 산책 오늘은 이상의 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조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